금속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첫 번째 기계적 성질. 아까 그 전 단원에서 요 기계적 성질을 간단히 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도하면 외력에 견디는 성질이라겠죠. 이제 힘에 대해서 파괴되는 그 외력에 이렇게 외력에 견디는 성질이 강도다. 그래서 강도의 종류는 인장 강도라는 게 있고 압축 강도, 굽힘 강도, 전단 강도, 비틀림 강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인장 강도, 눌렀을 때는 압축 강도, 이렇게 구부렸을 때는 굽힘 강도, 자를 때는 전단 강도, 비틀릴 때는 비틀림 강도를 말합니다. 여기 용어 정의 보면 인장 강도다가는 물체를 잡아당길 때 견디는 힘, 압축 강도는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거기에 견디는 힘. 그래서 요 압축 강도는 주로 얘는 일반적인 금속에서 적용되고 얘는 주로 건축 용재,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게 콘크리트에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철도 요 압축 강도를 많이 합니다. 주철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는 외력에 저항하는 성질, 즉 표면에 얼만큼 단단한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표면에 얼만큼 단단한가. 그래서 이제 경도 시험은 주로 이제 그 상대적으로 단단한 걸로 이렇게 눌러봅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단단한 걸 누르는데,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많이 누릅니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눌러봐서 다이아몬드가 뭐 지구상에서는 가장 단단하니까요. 그걸로 눌렀을 때 얼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 재질이 무르다 그러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재질이 단단하다 그러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이제 경도가 되겠습니다. 강도하고 경도는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잘 안 깨지는 질긴 성질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성을 측정하려면 충격 시험을 합니다. 충격. 말 그대로 순간적인 힘을 가해서 딱 때려보는 겁니다. 그때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유리 같은 건 잘 깨지죠. 그래서 그거는 유리와 같이 잘 깨지는 거는 쉬성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 여림, 매짐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성의 반대를 쉬성이라고 합니다. 연성은 잡아당길 때 그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이 연성이고, 전성은 퍼지는 성질이죠. 꾹 눌렀을 때 얼만큼 퍼지는가. 대체적으로 연성과 전성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연성이 우수한 성질, 금, 은, 알루미늄, 구리 가죠. 전성이 우수한 성질, 금, 은, 뭐 백금, 알루미늄, 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성이 좋다 그러면 전성이 좋은 겁니다. 다음은 물리적 성질입니다. 물리적 성질하면 비중이 있고 용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 그 다음에 자성이 있는데요. 자, 비중은 물을 기준으로 보통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물질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일기압 4도씨의 물을 1로 쳐서, 그래서 얘를 1로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무거우면 무겁냐 가볍냐 그걸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중이 크다 그러면 비중이 크다는 건 무겁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은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는 변화가 없는데,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죠. 근데 액체와 고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중은 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용융점이라는 거. 용융점은 녹는 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걸 용융점.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되는 걸, 그거는 응고점이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고체되는 거. 그래서 여기 응고점 보면 그 액체나 기체가 굳을 때, 그래서 고체가 될 때 온도를 응고점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물질은 대부분 용융점하고 응고점이 금속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전도율. 전기 전도는 전기가 흐르는 많이 흐르는가 적게 흐르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금속이 자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 자유전자를 보고 이제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요 자유전자가 원자와 원자 사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가 잘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 즉 얘도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전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성함은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죠. 그래서 자성은 크게 네 가지 자성체가 있습니다. 강자성이라는 거. 강자성은 전 자석을 갖다 대면은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얘를 자석을 띄어도 역시 그대로 자석이 돼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이제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세 가지가 있죠. 기타 많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아주 중요한 거 철,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약간 잡아당겨 또는 뭐냐면요, 얘는 자석이 있을 때는 달라붙는데 자석이 떨어지면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전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서로 잡아당기지 않는 겁니다. 즉 다른 극이 형성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서로 밀어내는 형태를 보고 이제 반자성체. 비자성체는 얘는 자석을 접근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뭐 고무 같은 거 또는 뭐 비금속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지요. 그래서 이건 비자성체인데, 대부분의 금속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이런 반자성체 이걸 나타내는데, 그 금속 중에서 비자성체인 것이 있습니다. 비자성체인 것이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 강이, 보통 우리 식기 같은 데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이 얘는 자석에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테인리스 강이 비자성체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그걸 보고 오스트나이틱의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나이틱의 스테인리스 강은 보통 18.8 스테인리스 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이제 부식에 관련된 거죠. 녹이 쓴다, 그런 거. 그래서 부식하면 녹이 쓰는 거, 내식하면 부식을 방지하는 걸 보고 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자가 들어가면 견디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내식성, 그러면 부식에 견디는 성질. 부식이다 그러면 대부분 산소, 물, 이산화탄, 탄소 등과 이런 거 반응을 해서 비금속성 화합물, 주로 이렇게 산화물을 만들죠. 산화물. 예를 들어 철도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Fe2O3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다는데, 얘가 녹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녹. 우리 녹이 쓸 때 보면 빨간색으로 들죠. 얘가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특히 이런 부식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습식 환경은 얘는 이런 용액 상태에서 있을 때는 용액이 어느 정도 전기 화학적으로 이렇게 작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화학적 작용뿐이 아니라 그 용액 중에 그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그 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화학적으로 이렇게 부식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건식 상태는 보통 화학만 작용되는 거죠. 화학적 부식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온이나 고온에서 금속이 이렇게 산화되는 거 또는 뭐 황화 질화되는 걸 말합니다. 내식성은 금속이 부식에 대한 견디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부식은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부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금속의 뭐 조성이나 조직에 따라서 이런 것이 이렇게 또는 뭐 성분에 따라서도 이렇게 내식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온화 경향, 요거 몇 개 잘 알아두신데, 칼륨, 칼슘 이렇게 나가죠. 이때 여기에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칼카, 나마, 아라, 천리, 준합, 주구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면 이거를 쉽게 이런 문제 나오면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볼까요? 반자성체에 해당되는 금속은, 자, 반자성체는 아까 여기 이런 뭐 안티몬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반자성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 강자성체 삼형제지요. 그래서 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가장 작은 거, 보통 이제 비중표가 있는데 여기에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요 마그네슘이 이제 실용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고, 그 다음에 납 같은 거는 뭐 20 뭐 이렇게 상당히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철 같은 경우는 7점 요 정도 되죠. 7점. 이제 비중이 가장 작은 거는 이제 마그네슘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중이 가장 작은 물질이 있거든요. 실제 비중이 가장 작은 거, 비중이 가장 작은 거. Li, 리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가장 큰 것, 가장 큰 거는 IR, 이리듐이라고 있습니다. 이리듐. 그 다음에 얘는 리튬. 얘는 가장 작은 거, 얘는 큰 것입니다. 얘는 물보다도 가벼워요. 리튬은 얘는 0.53 정도 납니다. 그 다음에 산과 작용했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어려운 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온화 경향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온화 경향에서 이쪽 반대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앞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제 금이,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부식이 잘 안 되죠.